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를 다르게 들려드리는 뉴스 큐레이터 조영창입니다. 11월 15일 금요일 뉴스 큐레이션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역신문 먼저 보겠습니다. 영남일보입니다. 원래 수능시험이 대체로 평이했다 이렇게 일면기사 머릿기사로 올라와 있네요. 그 밑에 보면은 김무성 의원이 영남권 4선 의원 면전에서 중진 용퇴해야 된다 이런 돌직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제기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통합, 공천, 원론적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영남일보는 평면 보도를 했는데요. 경향신문 오면 하단 기사에 보면은 참석 대상자 절반도 안 오고 별 반응도 없었다. 한국당 울림없는 중진 용퇴론이 나왔다. 김무성 전 대표는 중진 용퇴론을 제기했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역에서는 조영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만은 중진 용퇴론이 제기됐을 때 중진들의 반응은 별도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진 용퇴론 그리고 보수 대통합 이런 부분 가지고 한국당이 여전히 지금 내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옆에 하단 기사에 보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8시간 만에 조사가 끝났다고 하는데요. 변호인단은 해명이 구차하고 불필요해서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장관 시절에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면하고 지금 반응이 상반되네요. 물론 이 부분이 조국 전 장관이 형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어책을 구사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진술 거부가 과연 조국 장관한테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법원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려 있겠죠. 하여튼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재밌게 보는 거는 중앙일보 지면하고 동아일보 지면은 조국 전 장관이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반면에 전라도 익산 장전마을 주민 99명 중에 22명이 발병한 비료공장 발암물질 기사는 사이드로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경향과 한겨레 신문은 장전마을 집단 암 발생이 일면 톱으로 올라와 있고 조국 전 장관 기사가 하단이나 옆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사를 다시 더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3면에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기사가 머릿기사로 나왔습니다. 근데 기존 법무부 훈령상으로는 공개 대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아마 지하 주차장으로 검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더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죠. 그런데 담당 검사는 2번 안 물었다고 합니다. 조세는 질문만 기록했다고 하네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여전히 조국 관련 기사입니다. 사회면 머릿 기사인데요. 세금 쓰는 교통방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교통방송이죠. 정경심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 개변 이런 제목으로 김어준 이분이 방송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방송인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옹호한 말들을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저는 팩트를 일일이 나열할 생각은 없고요. 서울교통방송은 지금 전국 지자체는 다 지금 도로교통공단에 소유권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서울시만 지금 교통공단에 돌려주지 않고 서울시 소유로 지금 교통방송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그래서 서울시장이 누구죠? 박원순 시장이죠. 박원순 시장이 야당이 아니죠. 여당이죠. 민주당 시장이니까 이렇게 하긴 한데 다른 모든 지자체는 지금 도로교통공단에
교통방송 소유권을 돌려줬는데 서울시만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수나 보수 신문들한테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기사가 제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교통방송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조국 아들이 내 강의를 들었다면서 올린 감상문은 정경심 교수 아이디로 올렸다. 그래서 대리 작성을 했거나 허위 수강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탈당 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정의당이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데가 뒤집어서 자기가 탈당하려고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조국 전 장관 반대하면은 정의당 당원이 최소 한 8,000명 탈당할 거다. 이런 예상 때문에 정의당이 뒤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 계획은 조국 전 장관을 반대하고 자기가 해명에 전면으로 나서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뒤집히는 바람에 자기가 탈당을 하겠다고 당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제가 이 기사 두 기사를 이야기한 이유는 역시 조선일보다운 지면 배치라는 거죠. 김어준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중권까지 동원한 겁니다. 지면 배치를 아주 이렇게 김어준의 공격 근거를 진중권의 발언과 같이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좀 지역신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영남일보 이면 하단 기사인데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바람에 수능시험 응시생이 50만 명을 밑돌았답니다. 사상 최저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결시율도 유례없이 높았다고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지 않는 대학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 수시 응시생이 줄면서 특히 지방대학들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들이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지금 정부는 여전히 특목고 폐지라든가 이런 정도의 은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만 쓰고 있습니다. 대학 수요를 폐지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지역대학, 지방대학들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봅니다. 수능 인구가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대학들은 지금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서 수험생 모집에 아마 살을 걸어야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영남일보 역시 기사인데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했다고 합니다. 대표직이 아니고요. 바른미래당 대표가 아니죠.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려는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줄여서 약칭 변혁 모임이라고 하네요. 변혁 모임의 대표를 오신환 지금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한테 넘기면서 자신은 사퇴했다고 합니다.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 71년생이고 그렇죠. 97세대입니다. 97세대한테 느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당과의 통합보다는 신당 추진에 더 힘을 기울이겠다는 바른미래당 탈당파 변혁 모임의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어서 영남일보 7면입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용어를 놓고 여전히 보상이냐 지원이냐 이렇게 놓고 국회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AS 기사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정용섭 의원이 공천권을 내년 총선 공천권을 시도당에 넘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TK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거머쥐고 있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시도당에 넘겨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가 너무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나왔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정동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난해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불출마를 시사했다가 요즘 다시 지금 번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선거구 획정 기사를 조금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동구갑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이 통과되면 동구갑 선거구도 없어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분권적 차원에서
제가 분권주의자이기 때문에 분권적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도당에 넘겨야 한다는 이유도 뭐 그럴듯합니다. 중앙당이 지역사정을 어떻게 하느냐, 지역인사들을 너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나가서 내려보내지 말고 우리가 지역인사들을 심사해서 공천권을 주겠다. 취지는 저는 100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치적 속셈은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 매일신문 기사를 보겠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가 의료 폐기물 대란 오나 이런 기사입니다. 아림환경이라는 그 의료 폐기물 소각 업체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바람에 10개월간 영업 정지를 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대기론이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1면만 아니고 3만에 걸쳐서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북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 설비를 도입해서 의료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독소를 빼고 일반 폐기물로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매일신문 이면 기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기사입니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은 지금 매일신문 보도는 굉장히 평이하게 썼습니다. 지방 분권적 관점에서 저는 이 기사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경찰제 이야기도 나오고 심지어 자치검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저는 포퓰리즘, 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자 부패수사처, 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런 공수처 문제도 저는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찰을 자치검찰과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면은 공수처가 아니라 미국의 FBI와 같은 국가수사처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는 공수처와 소방직 국가직 전환은 전형적인 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얼치기 진보들이 팩트는 보지 않고 환상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 국민들이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나 공수처 문제는 팩트를 봐야 되지 환상을 보면 안 됩니다. 공직자 비리수사처 힘있고 높은 놈들 마음대로 잡아넣을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될 공산보다는 대통령의 칼이 될 공산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어서 핫 이슈인데요. 매일신문 4면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려진 선거법이 통과되면은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듭니다.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자는 아니죠. 그 선거법이 통과되면은 12월 초에 통과되면은 대구 경북에서 4곳의 지역구가 없어진다 하는 기사입니다. 없어지는 지역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 동갑 정종섭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갑이 14만 명 선에서 걸려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경북 지역 선거구죠. 영천청도 그리고 영양, 영덕, 울진, 봉화 또 하나 김천 이렇게 4개 선거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개 선거구 없어진다는 기사와 지금 지역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전국 선거구와 같이 잠깐 더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4면에 보면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 때는 26개 지역구를 통합해야 된다 해서 지금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10석, 영남에 8석, 호남에 7석 이래서 민주 10곳, 한국 10곳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들이 28명이나 되기 때문에 특히 이게 여야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한국당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표를 던진다면은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과반을 통과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지역구를 240석 정도로 늘리고 15 지금 패스트트랙 선거법보다는 15석 정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동갑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영천도 아마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없어지는 곳이 한 2곳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또 유인책이 있다고 하네요. 뭐라고 하니까 당 일각에서는 여야죠, 뭐 다 선거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든 뭐 지역구 감수는 불가피하죠. 이 게리맨더링이 또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야 내부에서는 사라지는 지역구의 출신 지역 의원들을 비례대표로 돌리자,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안도 나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거겠죠. 근데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는 국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서 쉽지 않고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대로 해서 탈락하는 의원들을 비례대표로 구제한다. 이러면은 정치 신인과 청년 여성 그리고 또 직영 대표들은 비례대표 자리를 점점 더 힘들어지죠. 이래나 저래나 여야를 막론하고 현역 의원들은 자기 자리 보전에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옆에 하단 소박스 기사에 보면은 아마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통과되면 소수 정당이 자력 생존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수 통합, 한국당의 보수 통합의 구심력이 약화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경향신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했고요. 조선일보는 이 보도하고 조금 다릅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을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올렸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